네, 안녕하세요. 행정입법고시 금융공기업을 위한 통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연속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소개를 해볼 건데 이산확률 분포와 또 차이를 한번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셀 수 있는 집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상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의 개수 이하가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연속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수의 개수 이상이 되는 거. 아이고, 이게 아니라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실수 개수 이상이 되는 걸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상에서의 연속의 의미를 갖는 연속을 고려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확률 분포는 앞에서 고려했던 거랑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fx를 px는 x로 이렇게 정했죠. 근데 연속확률 분포는 한 포인트를 결국 확률로 줄 수가 없는 게 면적이 이제 확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확률분포 함수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캐피탈 F를 우리가 알고 있는 x 이하 1 확률로 정의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x부터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적분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스몰 f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생각해서 이 스몰 f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캐피탈 F를 미분한 걸로 정의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실수상에서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에서는 시그마를 통해서 합을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적분을 통해서 그냥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 함수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염소 확률 분포의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하나의 값은 확률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0 이상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은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적당하게는 결국 그 확률의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 그러니까 전 범위를 계산을 하면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 전체 확률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스몰 fx는 분포함수, 캐피탈 fx는 분포함수였죠. 이 분포함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x까지의 적분 결과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친구를 미분한 게 스몰 fx랑 같아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하는 거는 특이 적분이라고 하는데, 러프하게는 그냥 극한을 보낸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a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한을 보내는 거는 t까지 적분을 한 거를 t로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정의하고 있어요. s라고 써야 되네요. 문자 섞이니까. 여기를 s라고 하면 ft dt를 a부터 s까지 적분한 다음에 s를 인피니티로 보내는 걸로 정의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어디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산확률 연속확률 분포는 이런 성질들을 갖는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이 적분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전범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고, 혹시나 다른 표현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이건 전범위를 뜻하는 거니까 이거 뭐 어려운 표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범위, 표본 공간 전체를 고려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러프하게는 결국 이런 조건을 가져가는
fx들을 일종의 연속항률 분포라고 볼 수 있고 그 분포가 결국 어떠한 확률 분포를 만들 테니까 그런 분포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죠. 예제는 구간 AB에서 균등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fx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균등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확률을 갖는 걸 균등분포라고 해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쭉 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건 지금 fx를 그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fx를 전범위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균등분포라고 하는 거는 값이 일정해야 돼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직선으로 그린 거고 그때 전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A부터 B까지만 구하면 되죠. 그 이후에는 다 빵으로 일정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1이 나오게 돼야 돼요. 면적이. 그럼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B-A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길이가 B-A니까. 그래서 일단 fx의 형태는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는 다 b-a분의 1로 일정하고 그 외에는 0이 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스몰 fx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캐피탈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캐피탈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스몰 fx 써야 되니까 확률을 x가 스몰 x 이하일 확률로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한 중간쯤에 잠깐 놔볼까요? 이렇게 중간쯤에 놔보면 결국 이 면적이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은 x부터 a까지 길이니까 x-a를 얼마로 일정할 거냐면 b-a분의 1로 일정할 거니까 이렇게 고불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확률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b-a분의 1로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한번 고려해 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앞에서 했던 일을 계속 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기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대값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대값을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값에서 성질들을 알아가는 작업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루었던 기대값이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을 고려할 건데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데 기대값을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서메이션으로 정의했죠. 이렇게 xi에 fxi 이렇게 해가지고 곱을 하고 확률과 곱을 한 다음에 전체 서메이션을 했던 건데 그 상황을 연속확률 분포로 이어보려 하니까 결국 적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적분을 결국 x와 fx를 곱해가지고 기대값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시그마를 가지고 구분구조법을 만든 다음에 그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적분을 만들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시그마의 성질이랑 적분의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차피 적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테니까 아마 비슷한 성질들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대값을 정의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기대값을 구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예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0,1부터의 균등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확률 변수 y는 x의 세제곱의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첨자처럼 이거는 y 변수에 대한 거야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러면 y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지금 구해보자 라는 건데 definition에 의해서 이거는 y가 small y 이하가 되는 확률로 지금 정의가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걸 지금 잘 이용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definition이었으니까 y는 x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이거를 x는 세제곱 이하가 되는 y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y가 애초에 제가 x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y 범위가 0부터 1까지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트를 씌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거를 x 입장에서 한번 써보면 y의 세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결국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여기까지 y의 세제곱근까지 x에 관한 걸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fx의 dx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이 균등분포의 형태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미 앞에서 구했으니까 여기 지금 0부터 1까지는 1로 일정하겠죠.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fx는 1로 일정한 형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여기까지 계산한다는 게 실제로 정확하게는 0부터 요 y의 세제곱근까지 나오는 거니까 y의 세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확률 분포 함수는 이렇게 y의 세제곱근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표현을 해보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y에 관한 거다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fy y로 표현해주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미분한 거였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y의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1 밖으로 내려오고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small fy를 찾아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y에 대한 기대값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3분의 1의 y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dy 이렇게 상황을 줬는데, 원래 기대값을 구할 때는 변수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 곱해줘야겠죠. 자, 근데 여기는 전범위로 썼지만 러프하게 전범위로 쓴 거고, 엄밀하게 쓸 때는 y의 실제 범위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에 대해서는 이걸 따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0으로 오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y의 3분의 1승의 dy 이렇게 볼 수 있고, 적분 계산하는 걸 고려해보면 플러스 1만큼 시키면 3분의 4가 되고, 역수를 치려면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에 y의 3분의 4에 0부터 1까지에 대한 계산으로,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봤고, 자, 일반적인 기대값을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기대값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였는데, 기대값도 마찬가지로 gx만큼 곱해서 fx에다가 곱한 다음에 전범위를 적분해 주는 걸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대값의 성질을
를 이제 보니까 마찬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데피니션만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여기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요거 이제 데피니션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ax 플러스 b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해서 생각해 보면 a의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다음에 x 곱하기 fx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b 파트에 대해서 b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fx의 d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fx는 전 범위를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 되는 상황이고 b가 만나졌으니까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에 대한 기대값이었으니까 2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앞에 a만큼 붙어 있으니까 여기 ax 플러스 b만큼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시그마를 가지고 적분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동일하게 기대값의 성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정의상. 자, 그래서 ax 플러스 b에서 a도 밖으로 빠지고 b도 밖으로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도 동일하게 x-2x의 제곱의 기대값으로 정리하고 있고 실제로 얘를 정리해 보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걸로 계산하면 분산의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분산의 성질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이 B파트에 대해서는 날라가고 A가 나올 때는 제곱으로 나온다.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류 생성함수도 정의할 수 있는데 exponential tx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을 모먼트 펑션이라고 해서 MT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류 생성 함수는 exponential tx를 곱한 후에 전범위로 적분해 주는 걸로 정의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연속확률 분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분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